휴일 없이 일하다 보면 사고 나는 율이도 높아지지 않을까 해요. 예. 작게는 지금 한 1.7배로 나와 있어요. 많게는 6배 이상이 이렇게 지금 산재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이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산재 처리 그런 데는 더더욱 거리가 멀죠.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3개월이 지나야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소녀가 아팠는데도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직장인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변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시즌 4번째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통의 고지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고지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민 무한 돌봄센터 송인선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문화 가족협회 신숙자 고문님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협회 이나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이었죠. 이 근로자의 날을 사흘 앞두었던 28일 서울 도심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약 250여 명의 이주 노동자가 모여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사흘 앞둔 4월 2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는 2019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예멘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저마다 노동 현장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 증언하며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이민 자체로 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들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이들은 열악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는 매년 6,000명이 넘는 실정.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에 비해 소리조차 못 내는 미등록 체류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재해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모님, 네. 그 근로자의 날 즈음에서 우리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 집회했던 것은 계속 있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신각 앞에서 이렇게 주로 집회를 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일요일 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그 아마 시간을 내서 모일 수 있는 날이 일요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나 이사님, 뭐 보통 다 주 5일째 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일요일만 쉬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건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어느 통계에 따라서 한 달에 이틀 이하 쉬는 근로자가 10%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마다 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사실상. 그리고 환경도 사실은 열악하고 휴식이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랑 같이 일하다 보니 산체 이렇게 유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휴일 없이 일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계속 일하다 보면 지쳐서 힘들죠. 사실은 사고도 음. 예, 사고 나는 율이도 높아지지 않을까 해요. 예. 네. 그러게요, 신부님 이게 네. 쉬는 날 제대로 못 쉰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 인권 침해 그 자체로이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하신 것처럼 산재도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우리 내국인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비율이? 네, 그 외국인들의 산재는 보면 작게는 지금 한 1.7배로 나와 있어요. 많게는 6배 이상이 이렇게 지금 산재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산재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또 산재 그 적용해서 치료를 받는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고 변호사님도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요, 이제 산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다 보면 이제 그 산재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6배도 아까 송 대표님은 깜짝 놀라셨는데 그보다 더 높게 몰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송 대표님 그날 우리 이제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모이셔서 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나요? 이번에 이주 노동자들의 그 야외 집회는 무엇보다도 정말 10년이 넘은 그 낡은 고용허가제법을 폐지하라. 또 아니면 뭐 대폭 개선하라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았었는데 정말 그 족쇄 같은 그 고용허가제법 중에 이직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이직의 자유가 없고 또 구직 알선도 꼭 고용주에만 연락을 통보를 해주고 개인한테는 그게 거의 주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속히 개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주 노동자분들의 근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 고용허가제는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최저임금도 안 지켜지고 근로시간도 안 지켜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산재까지 벌어진 네. 것 같은데 신고모님 그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례는 많지만 이제 한 농장에서 일어났던 그 네팔 노동자의 사례를 하나 보면은요. 그 네팔 노동자는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25kg 되는 이런 상자를 하루에 한 300여 개씩 나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 노동자가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를 다니고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또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그 병원의 진단은 이제 뭐 요추에 이상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었어요. 뭐 요추, 염자 뭐 이렇게 말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 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에 그 사업주께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는 이제 고용허가센터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결국은 이탈 신고를 또 하게 됐어요. 그 사업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는 지금 현재 그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해야 되는 이제 이런 입장에 있지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그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참 네.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 치료도 네. 못 받고 오히려 일자리 잃고 쫓겨난다는 건데 진짜. 송 대표님도 비슷한 사례 있으시죠? 아유, 많죠.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 같은 사람이고 같은 가족이라면은 과연 아프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느냐. 근데 이제 이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고용주분들은 본인의 그 회사에 대한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이 바쁜데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산재 처리 그런 데는 더더욱 거리가 멀죠. 지금 현재 보면은. 송 대표님께서도 겪으신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분이 그 이제 통신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나무에서 추락해서 이제 뭐 골절상도 입고 이렇게 해서 약 7 내지 8개월 정도 이제 산재 환자로 인정을 받고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출근 3일 전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분이 지금 6년째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데 정말 그 병원비도 병원비지만은 뭐 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한 상태죠.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40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들이 막 그 뭐 이렇게 병원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지금까지도 또 주변 분들에게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배우자 되시는 그 간병인으로 있는 배우자분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이 산재가 종결된 다음 날 이렇게 또 사고를 당했는데도 어쨌든 그 전에 당한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일반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큰 고민입니다. 예. 이 고 변호사님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네. 산재 사고 겪으신 것 중에 좀 실제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도와줬던 사례 하나 좀 알려주시죠. 네,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어떤 이주 노동자분이 이제 제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10손가락을 모두 절단당하는 아이고. 좀 심각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제 회사 차량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분은 1차 수술은 받으셨죠. 근데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이 앞으로 2번의 수술은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1차 수술비는 회사에서 부담은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회사에서 부담을 못 한다고 하니 이제 2, 3차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다친 분한테?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당연히 이제 산재 처리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외국 분들이 보통 산재라는 용어는 모르시지만 이제 어디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 나 치료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당신은 뭐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전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또 우리 병원은 산재 지정 병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데면 산재로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랑 관계가 전혀 없고요. 예, 예. 산재 지정 병원이든 아니든 당연히 산재 신청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산재 신청 절차가 원래 사업주가 원래 이제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이기 때문에 예, 예. 원래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주가 신청 안 해줄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땐 당연히 근로자,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도 당연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본인이 하려면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 원래 산재 신청서라고 하는 그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가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사업주 거부 의사 확인서라는 걸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산재 지정병원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도와주고요. 알고 그리고 있으니까. 네. 원무과에서 해주고 원래는 지정병원 아니어서도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이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제 그거를 잘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주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걸 알아도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 어려움 겪는 경우 있고 또 아르바이트로 일해도 사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몰라서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못 받는다는 것을 더군다나 이제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네. 자 이나이사님 이제 이게 벌써 지금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게 덥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못지않게 덥다고 하는데 뭐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공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치신 분들도 있고 농촌 같은데 뭐 에어컨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이런 데에서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특히. 네, 사실은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는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다른 나라도 덥지 않은 나라 있는데 한국에는 사실은 덥긴 더워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 열평이라고 네. 하잖아요. 뭐 장기가 어떤 뭐 일부 장기가 햇볕에 이제 아예 이렇게, 네네네 아예 뭐 작동하지 않았더라든가 그런 사건 그 예시로 작년에 아까 더웠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러시아 이주 노동자가 마지르시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거든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이틀 뒤에
숨졌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원인은 아까 더울 때는 그 열병으로 그 원인인 것 같은데 이제 숨졌으니까 사실은 이 사건 경우에는 그 산채 보유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받았기는 받았고 그다음에 뭐 장례식은 받았기는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비용이 목숨 비해서는 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많이 고생합니다. 사실 진짜 이게 폭염으로 인한 산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막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다가 강행하다 이런 일이 이어지는데 공사 현장도 그렇지만 고모님 이게 땡볕하면 생각나는 데 또 농촌이잖아요. 농촌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농촌 현장은 사실 더 훨씬 그 열악하죠. 특히 이제 더위에 많이 힘들 텐데요. 실제로 그 비닐하우스에서 담배를 떠다가 쓰러졌던 그런 노동자가 있어서요. 네.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탈수 증세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이것을 그 사업주에게 얘기했을 때 사업주께서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됐죠. 그래서 폭염 시에 사실 네. 그 작업 어떤 그 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산업 현장에는 사실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그 법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숙소나 이렇게 주거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뭐 이런 주택 안에 있어도 진짜 더위를 피하기가 어려운데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그 뭐 열기는 진짜 거의 배가 되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건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보면은 범죄나 화재, 특히 화재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또 법인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개인 사업장에서 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아니 저 고 변호사님, 네. 그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뭐 이주노동자라고 차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법이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이상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요. 근데 네. 다만 근로기준법에요 적용의 예외라고 해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시간이라든가 휴게 시간, 휴일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적용의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고요. 예. 사실 1호에 바로 뭐 작물의 재배 그리고 농림산업 그리고 2호는 또 축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원래 취지는 이제 농번기나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용돼야 돼서 많이 개정안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통과는 되지 않고 있어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게 참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쉬지도 못한다는 얘기인 건가 좀 약간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산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고모님 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네. 이제 산재 뭐 보험이라든가 적용 이런 거 신청 같은 거 못하는 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럼 뭐 몰라서 좀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정보 부재도 있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들어올 때에 이제 이러한 것을 조금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알아듣지 못하고 알려주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의무사항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생존이거든요.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 그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전국 센터에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통번역사가 있어요. 사업주도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센터에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충분히 정보를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의 잣대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송 대표님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 이른바 뭐 4대 보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근로보험 이런 것들은 그냥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몰라서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렇죠? 산지보험도 이제 물론 4대 보험에 또 이렇게 속해 있고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입국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근데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3개월이 지나야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보험 상태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할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서 의료비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정말 뭐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또 2, 3주 보통 2, 3일은 거의 그 산재 치료를 받아야만이 또 요양급여라든가 또 본인의 어떤 치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뭐 1, 2년 안에 이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10년, 15년씩 이렇게 꾸준히 받는 사람도 한국에 이제 우리 장애인 분들하고는 완전한 차별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그래서 뭐 장애인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태죠. 지금. 아니 이나 회사님 잠깐 저 이렇게 자꾸 이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명색이 변호사인데 왜 이렇게 법이 좀 이렇게 뭐 좀 이상한가 싶은 게 외국에서 오자마자 오히려 다출 확률은 더 높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건강보험이 기간이 지나야지 가입할 수 있고 이런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한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 취직했을 땐 그런 법이 없어서 저는 일부러 의료보험 그때 가입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병원에 가는 일보다는 일단은 병원비가 컸어요. 그리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저는 3년 거를 한꺼번에 네, 월급 날렸어요. 한 달치. 한꺼번에. 오히려 또 네, 오. 네. 그래서 그때도 아니 법이가 바뀌어도 그 바뀌는 시점부터 해야지 왜 네. 전거를 걷어야 되는지 이해도 못했고 이번에도 법 하나 7월부터 생기는 거는 의료보험이 이제 노동자 아닌데도 그러니까 직장인 아닌데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머물면 한국에 머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왜 이렇게 6개월씩 이렇게 시간을 두죠? 원래 3개월 아니었나 싶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원래 3개월인데 네. 6개월로 변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뭐 소위 이제 먹튀라고 외국인들이 와서 치료만 받고 그냥 뭐 출국해버린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의료보험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그 소냐라는 고려인 아기 가정 아기 그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냐가 아팠는데도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는 상태였어요. 보니까 소녀 어머니가 건강보험 직장인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보험 그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직장인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해야 되긴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병원비는 2만 원 낼 수도 없는 그 경제적으로 저는 어려우니까. 네네네네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보험은 사실은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인 보험은 예.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정도 된대요. 근데 지역 의료보험 10만 원, 11만 원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1, 2만 원 낼 수 없는 가정에서는 매월 10만 원 받은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고 그 뭔가 지금 상황 안 맞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산재직구 건강보험 문제를 짚다 보면 또 하나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등록 체류자 분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35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미등록 체류자분들은 우리가 앞서 얘기하고 있는 산재도 당연히 못 받고 건강보험도 가입을 안 되죠.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뭔가 뭐 몸이 불편하다 했을 때 굉장히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고 변호사님 그럼 이 35만 명이나 되는 현재 네. 이런 분들은 탈이 나면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원래 산재는 당연히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등록이신 분들은 또 단속 과정에서 다쳤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산재보험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도 큰 문제, 한 큰 축이거든요. 특히 작년에 이제 8월달에 이주 노동자분이 단속을 당해서 도망가시다가 예. 도피하다가 이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주 노동자분들한테 좀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신고모님 예. 아직도 그런 상황인가요? 그거는? 예.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이 사망하고 나서 2주도 채 안 되었을 때 법무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미등록 체류자를 쫓아내면은 고용이 창출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단속 대책을 이제 특별 단속 대책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마치 이주민들 때문에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꼭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맞아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데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주민 노동자가 아니면 이 그 3D 업종이라는 곳에 인력이 없는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우리 부서가 국가 부서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은 참 매우 유감이다. 아니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를 일으키게 된 단속이 정당한 단속이었다는 발표를 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네.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그럼 뭐 고 변호사님 그 법 아직도 그대로예요? 사실은 조금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그래서 했어요, 하기는? 네, 네. 그래서 올해 3월에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부 규정이죠. 그러니까 지침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등록 근로자여도 만약에 단속 중에 이제 도피를 하다가 다쳤다 이런 부분도 이제 산재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 부분이요. 종전에는 판례로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미등록 그 노동자를 그러니까 이제 근무하는 것 자체는 사업주가 어떻게 보면 이분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미등록 근로자지만 일을 할 때는 그 업무, 이분이 만약 유리를 날르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하는 이 업무 자체에도 이분이 언제든지 단속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업주가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판례에서는 사업주가 그 단속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도망가라라고 명시적인 지시가 예. 있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그 대법원 판례고요. 하급심에서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평소에 단속이 나오면 도망가라라고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비상벨이나 CCTV를 설치를 해놨든지 이러면 이제 산재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올해 이제 적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나마 제도화를 시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게 미등록자지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을 하다가 네, 이렇게 그렇죠. 피하려고 한 거니까 산재는 처리를 해줘야 네, 된다. 그렇죠. 그럼 당연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겠네요. 근데 신고모님 이게 네. 아까 이제 초반에 우리가 얘기를 짚어봤던 게 결국 이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를 해달라라고 예, 예. 하는데 노동허가제로 하면은 그럼 좀 상황이 나아지는 건가요? 예, 어쨌든 그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지죠. 고용허가제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절대적인 것인데요. 노동허가제란 이제 노동의 권리가 그나마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노동허가제를 조금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이제 노동허가제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그 일본이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베 총리가 출입국법 개정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특 1호에 보면은 이주민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들이 이러한 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그 인구
측면에서 인구 정책 측면에서 그런 그 정책을 시행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데 있어서는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은 저처럼 무리하게라도 하는구나. 생활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개정한 것이 바로 2018년도에 아베 정권이 만들어낸 그런 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든지 이동의 제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사업주의 어떤 동의나 허락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렇죠.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이탈 신고, 뭐 고용 변동 신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네. 어떤 너무나 이제 사업주 주도적인 부분은 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기본권만. 네. 우리 송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말 사업주한테 모든 권리가 있고요. 노동허가제는 그야말로 이제 노동자한테 그래도 이제 주권이 좀 힘이 좀 넘어오는 그런 관계인데 정말 진짜 이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넘은 이 고용허가제 보면 정말 진짜 하루속히 폐지를 하기나 대폭 보완 수정 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또 노동허가제로 만약에 또 이걸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뭐 있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노동허가제로 했을 때에 소위 우리나라의 3D 업종 진짜 열악한 현장에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고급 일자리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문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완전한 고용허가제도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노동허가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고용허가제는 어쨌든 간에 대폭 수정이나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 그렇죠. 나가는 그런 네. 자세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이나이스님 당장 이 지금 뭐 그 제도 바뀌기 전이라도 노동자분들이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조금이라도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려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 최근에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회사원들이든 누구든 우리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잘 그만큼 못하시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교육을 한국인들이랑 똑같이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현장에서 같이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시켜요? 네, 그 따로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교육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자 의무로는 그 언어로 아니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한국어로 하는데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도 중요한데 그 이주 노동자들은 건강검진 주기적으로도 중요하고 환경이 열악한 환경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체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송 대표님 이게 이 노동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도 물론 이나희 쌤이 지적한 것처럼 뭐 그 각국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분들을 고용하는 대표들도 좀 또 배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홍보가 지금 되고 있지만은 이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고용업체 사업주라든가 고용 관계자들은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전혀 없어요. 또 교육하는 그런 채널도 없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또 아니면은 고용하는 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뭐 연간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의무 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잘 잡히지 않겠는가.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임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최저임금
때문에 가장 사실은 수혜를 입은 분들은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주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관계가 다 잘 쌓이면은 최저임금에 사실 상한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고용주 분들이 한국인들의 보다도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주 노동자지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은 이분은 한 식구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율에 좀 맡기고 어떤 뭐 상한선에 이런 게 두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도도 있지만 그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자율권들을 보장을 해주면서 맞습니다.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장려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뭐 현장에서 고 변호사님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법교육 이런 거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재 관련해서는 이제 권리구제 절차를 이제 밟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법적인 절차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산재 소송 하면 내국인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주민 분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특히 또 이주 노동자는 더 힘든 부분이어서 이분들의 사실 사법 접근권이랄까요? 좀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은 법원에서 약간 소송 구조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열악하신 분들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는 원래 뭐 지금도 뭐 다문화 가족 뭐 특별 지원 법률단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산재 관련해서도 이런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고 변호사님 같은 분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신부님도 이제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 체류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결혼 이주 여성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주 노동자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30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에 나도 남아서 살고 싶다. 그리고 또 가족도 데려오고 싶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제 허용되지 않는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미등록 체류자로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기 체류자가 늘어나고 우리도 사실 인구 정책에도 필요한 시기이니까 좀 법 개정을 좀 새롭게 잘 다듬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예, 오늘은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의 이제 산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일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혹시라도 뭐 불의 사고를 겪었을 때는 그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 이게 외국인이라 뭐 미등록 체류자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다 뭐 어떤 문명 국가라고 갖춰야 될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좋은 말씀 다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또 혹시 놓치신 게 있다면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의 그 가족이나 형제로 생각하고 이분들은 우리의 정말 한국 분들이 참여하기 힘든 꺼려하는 그런 일터에서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노예같이 그런 구속된 그런 정말 이주 노동자들의 대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족 같은 그런 품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으신 고용주분들도 많으신데 네.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나 이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다문화의 경우에는 나누지 말자. 이주 노동자도 랑 그다음에 한국 노동자 나누지 말자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고용자가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사람이 다 인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사람이 쉬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그런 사고라든가 줄일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고용하시는 그 분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인식을 하고 사람을 고용할 때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똑같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하신 말씀이죠. 정말 그렇죠. 꼭 필요한 얘기고 우리 신부모님 항상 그거 강조하시잖아요. 이제는 뭐 이주민들 없이는 우리 국가도 유지가 안 된다. 네. 이주 근로자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뭐 당국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부 관계자분들 이런 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고용 허가제가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살이에.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익혀온 어떤 그 전문성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냥 미등록 체류자라 해서 그냥 뭐 내쫓긴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그런 전문성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한 곳에서 오래 할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고용주와의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참고 일했을 때 내 전문성이 향상되고 나에게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가 있다. 법과 제도가 있다라는 믿음. 이건 우리 국가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거든요. 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지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이 늘어나고 네. 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대책을 만드시는 쪽에서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의 어려움 뭐 겪고 계신 분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고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혹시라도 이제 방송 보시는 뭐 현장 근로자분들, 요즘 고용주분들이 제도적으로 이거는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하나 좀 짚어주시죠. 글쎄 뭐 제도적인 부분도 뭐 그렇지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이제 뭐 고용 허가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용 허가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 허가제를 할 것이냐 논란이 될 때마다 우선 그러면 고용 허가제만이라도 좀 잘 지켜보자. 그리고 그 문제점만이라도 좀 잘 개선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조금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점 개선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인권의 문제지만 뭐 인권이 뭐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되냐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꼭 모셔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큰 틀을 못 바꾸더라도 있는 거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지 좀 찾아서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 무엇보다도 다른 국민들 그리고 고용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외친 한마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